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개선안에 관한 전문가 인식 연구 결재를 맡은 한남대학교 유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논문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 불법 그 광고 영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 내에서 방송, 영화, 음악 등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해서 게시하고 광고를 게시한 후에 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구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토렌토와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에 이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해외 서버를 두고 우리 컨텐츠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저작권자와 방송사, 영화사 등의 이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 한국저작권 단체연합회가 2015년 3월부터 디지털 광고협회에 방송심의 이 접속 차단 목록을 매월 통보해서 협회 회원사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2015년 이 9월부터 이 토렌트 등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내에서 광고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대상으로 게시 중단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불법 공유 사이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은 1,383건으로 2018년도 전체 적발 규모인 2,338건에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공유 사이트는 신규 개설 및 폐쇄가 꼬리를 물듯 이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법 공유 사이트의 존립은 이 불법 광고 수익 활동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광고 수입 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불법 공유 사이트를 차단해 나가는 제도적인 강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의 광고 게시 중단과 차단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불법 사이트 의 광고 현황과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광고 차단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법 공유 사이트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불법 공유 사이트의 광고 유통 구조 현황 및 광고의 경제 효과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저작권 보호와 사이트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현황이 있는데요. 2018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서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여서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에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들 사이트에는 주로 해외에 도메인을 두고 개설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트를 개설을 한 후에 웹서버를 연결해서 사이트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실제 운영되고 있는 2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개 슬롯에 127개 광고물이 집행되고 있었고요. 이 대체로 중소업체 광고물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광고물의 업종은 대체로 사이트 업종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불법 다운로드와 웹툰이라는 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광고 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업종과 광고물이 이제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 광고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최근 웹사이트에서 웹 활동에서 직접 검색을 하거나 구매했던 제품 및 쇼핑몰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사이트의 사용자들이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 친밀감 또는 그 신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현상이라고 얘기가 되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에게는 불법적인 콘텐츠로 이동시키는 광고물도 대다수 발견되어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성인 인증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대기업 및 유명 브랜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심각한 광고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작권 침해 관점에서 본 미디어 투명성,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입니다. 이 미디어 투명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광고주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실제 광고 집행을 수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 광고협회의 K2 리포트에 살펴보면 광고업계 종사자 인터뷰와 이메일 계약서 이런 것들 조사해 보니까 TBC에서 디지털까지 거의 이 모든 미디어와 에이전시들에서 비공개 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에이전트와 미디어 그룹 고위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비공개 거래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뭐 현금 리베이트, 그다음에 과다 메이크업, 그리고 미디어 그룹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디어 투명성의 문제는 대행사회금 잠재적으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옵트인 이 조항에 기반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관행이 결국 광고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는 기업 이윤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성, 또 과정에 대한 책임성,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성은 법으로 금지하는 곳에 광고를 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거, 그다음 과정에 대한 책임성은 무책임하게 의사결정 과정을 몰랐거나 또 모른 채 하는 기만적 행위이고요.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은 기업은 자발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고주, 광고대행사, 관련 협회, 학회 등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에서 광고 개선 방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에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합법 광고의 문제점 및 전망, 세 번째는 이런 불법적인 이 광고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심층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이 질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보 제공자의 진술문을 분석해서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대1 심층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이 본 연구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에 광고 현황과 문제점, 이런 인식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의 경험이나 현재 소속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이런 전문가 할당을 통해서
정부 제공자를 선정했습니다. 협회, 기관, 광고회사, 미디어랩, 광고주, 학계.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가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한 명의 전문가에게 보내서 이 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네스노그라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네스노그라피라고 하는 것은 문화기술지, 민속지향의 방법으로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용된 최근 그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전통적인 참여 관찰이나 인터뷰에서 비용이 덜 들고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네스로그라피 방법으로 1대1 심층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사전에 질문지를 준비하고 정보 제공자들을 직접 만나서 전화통화를 통해 1차적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요. 이후에 정보 제공자들에게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온라인을 통해서 받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 질문을 자연스럽게 변형을 하고요. 또 질문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질문지는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었는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현황,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게재 문제점,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게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광고 조성기관인 광고 회사의 경우에 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형태 및 유통 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었고요. 현실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합법 광고 통제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제 기관이나 업계들은 이 불법 사이트 내의 광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제 아주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검색을 통해 접하게 되고 특히 요즘 SNS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는 업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고 광고주는 얘기했고요. 협회에서는 이런 불법 광고들, 이런 배너 광고들을 본 적이 있다. 민망할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또 이런 것들이 많았고 연령이나 인증 장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접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문제 2에서 보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합법 광고가 늘어나면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합법 광고의 집행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일반적인 웹사이트로 이용자들에게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 집행을 통해서 해당 불법 사이트에 수익을 가져다 주어서 더 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불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유저가 합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서 기존의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을 축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광고주에게는 불법 사이트에 노출됨으로써 브랜드의 이미지나 충성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불법 웹사이트의 폐쇄와 같은 미시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이런 해당 업체, 뭐 이런 곳들에 연락을 해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광고 집행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이 계산을 권고하고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에 합법 광고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고주들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합법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운용자의 수익을 높여주고 이 수익이 불법 콘텐츠를 더 확대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화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불법 사이트의 양성화가 전반적인 콘텐츠 수준을 하락시키고 양적인 감소로 이어지면서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심의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사이트에 대한 불법적인 이미지보다는 제대로 된 혹은 문제없는 사이트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합법 광고물까지 가세해서 불법적인 사이트가 더 많아지게 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단속을 위한 인력 경비 등의 부담, 이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광고 집행을 통해 해당 불법 사이트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그 수익을 통해서 더 커진 서비스를 제공사로 구축될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장기적으로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불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유저가 합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강력한 규정안을 마련해야 된다.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문제 3의 결과를 보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의 합법 광고, 게재 차단이 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합법 광고, 게재 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합법 광고가 양성화가 되면 저작권 침해 불법 웹사이트에 이 운영자 수익이 늘어나고 더 많은 불법 웹사이트 확대로 인해서 실질적인 저작권 콘텐츠를 가진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더 나아가서는 기업도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에 합법 광고를 게재해서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합법 광고 차단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광고 업계 종사자로 모든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게재 차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규제, 자율 규제, 네, 이런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 혼합, 뭐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이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광고를 의도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업계 자체가 자정 노력을 통해서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실효성 측면에서는 법적 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광고주들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에 합법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합법 광고가 양성화될 경우에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는 해당 웹사이트가 불법 콘텐츠 확대 및 사이트 이용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대형화가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작권 웹사이트 내 수익이 감소하고 그 콘텐츠의 양적 질적 하락으로 연결되어서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광고 집행 방식에 있어서 합법 광고 게재 차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사이트 운영을 어렵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고 기업에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의기구는 궁극적으로 자율규제 중심으로 돼야 되고 공적 규제 중심으로 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효성 측면으로 봤을 때 법적 규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공적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율규제는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론 및 논의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불법 사이트 내 합법 광고의 게재, 차단,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었고 전문가의 심층 면접이 다음과 같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애드네트워크 회사와 일부 협회는 전반적인 과정을 잘 이해한 반면에 규모가 큰 광고주나 미디어 랩사는 불법 웹사이트 내 광고 집행 경험이 거의 드물고 관련 논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특정 타겟은 물론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합법 광고 효과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단기적으로는 주 수익에는 도움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많이 노출되는 광고로 불법 스포츠 도박과 같은 불법 업종과 성인용품, 그리고 웹툰, 대부업 이런 것들은 또 많았습니다. 이런 불법 업종의 광고물과 함께 합법 광고가 노출될 경우에 기업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따라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합법 광고 규제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합법 광고 게재 차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는데 다만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법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단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합법 광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지만 실제 업계, 학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서 연구의 한계가 지적됩니다. 향후에 연구에서는 이 기존 연구와 전문가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모형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를 진행했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